자, 한국경제시에서요. 부모 재력이 스펙이다. 국민의 60%가 한국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어제 어떤 사람들이 도저히 양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좀비들이 되어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80%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의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인 가치투쟁에 돌입해야 된다. 서민 포퓰리즘 15조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나와 우리 자식들, 손자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기를 권한다 하는 지금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웬만해서는 자식에게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제가 세습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세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 세대가 발버둥을 쳐도 부모의 경제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사회다. 일부 지도층이 과도한 부모 찬스, 그 추미애나 이인영이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활용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시대.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다. 자, 한국경제같이 대한민국의 재벌과 가까운 신문도 이제 이런 기사를 안 쓸 수 없도록 지금 상황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한양대 한 교수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층 이등의 역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한국이 2000년대 이후에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죠. 한국 사회가 성공을 위한 기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되는가 하는 질문에 불공정하다가 46.8, 매우 불공정하다가 13.6 나왔습니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만 5천 가구를 분석한 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관리 전문직, 즉 상청이겠죠. 관리직이나 전문직이면서 자식이 같은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33.6%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까지는 31.4인데 2% 이상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단순 노무직, 판매직이라는 것은 자영업자, 이럴 때 자식이 비슷한 직업을 가질 확률도 24.4%에서 27.4%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의 자식이 부모처럼 잘 나가게 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못 나가는 집의 자식이 저 부모처럼 못 나가게 될 확률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세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권에서도 이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국민의 60.3%가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불공정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자식이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가에 53.6%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을 했어요. 69.7%가 기득권층이 본인의 자녀에게 기회를 몰아줘 불평등이 커졌다 하며 조국 추미애 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계룡인, 즉 계천에서 난 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로 태어나서 계속 계천에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의 장벽이 지금 우리 사회에 커지고 있고, 노조도 민노총에 소속된 노조만 보호하는 제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포퓰리즘이 유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2018년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 하면서 지금 기회 불공정이 발생해서 문가리 정권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은 조국 추미애 지금 자녀들에 이어서 인국공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더 가속화되었어요. 프로가 기득권층이 본인의 자녀에게 기회를 몰아줘 불평등이 커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0대, 30대와 18에서 29세 등 젊은 층일수록 이런 비판이
70%대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니까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 본인의 능력은 두 번째였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와 법조인 선발 과정이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정시 선발을 확대하는 게 옳다라고 69.7%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사법고시일 부활이 82.7%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스포 15조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입증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다른 신문에 보면 노후 금융자산이 7,900만 원이다. 이 돈 갖고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전체 가구의 자산 현황은 4억 3,191만 원, 노인 가구는 4억 2,026만 원인데 금융자산으로 보면 1억 570만 원이 금융자산이 전체 가구고 노인 가구는 8천만 원이 안 되는 7,912만 원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지금 재산이 적은 거죠. 그리고 경상소득을 보면 전체 가구는 5,828만 원인데 노인 가구는 3,87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한국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 가구들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이 금융 자산이 8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이 들어서 쓸 돈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노인들의 앞으로 빈곤이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절반쯤 노인이 사실상 빈곤층이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연금이나 또 뭐 사적 연금 같은 거를 갖다 들어가지고 노후를 대비해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노인들이 그래도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그 정도인데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시기에 사는 젊은이들은 지금 노인들만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젊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인국공 분노가 일리가 있었다. 문정부 들어서 청년 채용이 1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통계가 나오기 전에는 문의 공무원도 많이 이렇게 채용하고 어쩌고 하면서 청년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2017년 공공기관 363곳에 정규직 신규 채용자 청년 비율이 86%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9년에는 82.6%로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는 75.7%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청년들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 자리를 숙련 노동자들로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청년 지금 취업 대신에 취업 연령 자체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청년 채용뿐만 아니라 청년 인턴도 지금 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채용 전제형 인턴 자리는 줄어들고 그냥 단순 체험 스펙 쌓는 용 인턴 자리만 늘어났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 팩트에 보면 문정권의 낙하산이라 해가지고 문과의 인연을 고리로 신의 직장 임원을 꿰차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쭉 리스트가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은 지금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데 공기업 입사하는 거는 그야말로 바늘 구멍보다 더 좁지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공기업 임원은 평균 연봉이 직원들 2배 이상이에요. 기관장은 2억 922만 원, 상임이사는 1억 5,715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숱하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문 정권의 캠코더, 캠프,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출신 고대 인사 등이 지금 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수당 이력만으로 지금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일일이 다 이야기도 못할 만큼 많고요. 심지어 지금 사회이사로 몇 천만 원씩 던져주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공기업 임원을 내부 승진시켜야 될 건데 전문성 없는 낙하산으로 쪼매만 짭짤한 자리면 전부 위에서 내려보내서 공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도둑질 해먹으려고 아니면 이 정부의 자리들 뜯어먹으려고 집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한편에요. 오늘 동아일보에 정발 사라진 사람들 해가지고요. 세상을 등지고 그냥 실종된 것처럼 해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착실하게 중국집 운영하며 새아이 키우던 동생이 이혼을 하더니 두 아들 맡기고 연락을 피하더니만 사방을 수소문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는데 그래서 자기 손으로 실종자를 이제 사망 처리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노인이 되어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비 내린 공사장에서 추락을 했는데 누구도 다쳤는데 수술비를 책임지지 않아서 손을 못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축되어서 그냥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그냥 연기처럼 떠돌면서 살았다가 술을 훔쳤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서 경찰이 실종 처리되어 있어서 가족을 불러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야말로 나락으로 내몰리면서 스스로 이 세상에 사라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년 이내 실종자 226명을 추려서 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그거 없이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한 70%가 여기고 있다는데 사실 70%뿐만 아니라 거의 90% 수준이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도 만들어지고 고등학교에 내신도 만들어지고 뭐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요즘 강남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경제적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오피스텔에 놔놓고 전세 살다가 전세금이 올라가고 뭐 전세를 쫓겨나니까 자식들은 오피스텔에 놔놓고 그것도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주소를 옮길 수 있다. 그런 지금 따로 떨어져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또 부모의 연줄로 취업이 되고 또 군대도 적당히 띄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의 신분이 세습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또 온갖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주식이든 뭐든 돈을 정려시켜 주지요. 자, 근데 거기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주식에서 돈 번다고 연끌 대출을 받아서 연끌 마이너스를 해서 지금 주식을 한다는데 이건 또 그 사람들을 다시 파멸시킬 거예요. 대부분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위치에 따라 내가 태어나면서 내 삶은 정해져 버려 있다. 그래서 내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 사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어디든 다 불공평한 거는 있다. 미국은 안 그렇고 영국은 안 그러냐 이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자, 그렇더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세상 어디든 다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내팽개진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나는 틀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수긍을 하겠어요? 들고 일어나서 행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돈 있고 재력이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어요? 자, 민주주의 국가라며요. 투표해가지고 전부 재산 몰수하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인 세력들이 득세해서 나중에 사회주의처럼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에 아무도 총대를 안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포 15조를 내걸고 또 당을 만들겠다고 가는데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제일 웃기는 거는 상류의 20%에 속해서 80%를 조롱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다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가 80%면서 나머지 80%의 부분의 삶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노력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요 다 개털입니다. 앞으로 비참한 노인 생활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개될 거예요. 이제 돌아가셔서 자기 시신 치워줄 자식 찾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청년들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세대부터 취업이 거의 안 돼서 20대부터 백수들이 늘어날 거예요. 대학 나온 백수들. 자, 그래서 견디지 못한 약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발을 한다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을 고치자고 노력하는데 못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조롱은 했어야 되겠느냐. 제가 조롱하지 마라. 정말 불쾌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